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대와 최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 최소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을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일단 이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 최소라는 얘기인데, 일단 그거와 연관돼서 일단 주제를 네 가지로 들고 왔어요. 네 가지로 들고 왔는데, 네 가지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것 중에서 일단 2차 함수와 연관된 내용이 있어요. 2차 함수와 연관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차식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3 때 배우게 되는데, 이거와 연관돼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일단 그게 학년이 뭐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이쪽에 옮겨졌다 저쪽에 옮겨졌다 하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최대 최소와 연관된 주제 중에 2차 함수는 엄청나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얘를 제일 먼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는 최대 최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어차피 최대 최소는 높낮이거든요. 그래서 높낮이기 때문에 y 값을 말하는 거야. y 값이 얼마나 크고 작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2차식이 나왔어. 그래서 함수 형태죠. 는 y. 그래서 2차 함수기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a가 빵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와 연관돼서 나오는 얘기가, 범위가 실수 전범위인 경우, 그래서 실제 존재한 숫자인 실수 전체인 범위인 경우와, 아니면 특정 제한 범위를 주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알았죠? 이게 기본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와 연관된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의 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긴 한데, 이걸 여기다 접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개념 설명과 연관된 내용이야. 그럼 첫 번째 뭐냐면, 2차 함수의 모양은 결과적으로 최고차항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잖아. 그래서 2차 개수가 2차 함수의 모양을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죠? 모양을 결정을 하는 거고, 이 1차 개수가 결론적으로 이제 좌우축으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의 개념이 될 수 있고, 이 상수항C는 높낮이를 조절하는 역할도 같이 병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되냐면, 우리가 일단 최고차가 양수였다라고 해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최고차가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2차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최고차가 음수였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자, 어차피 2차 함수 쭉 내가 여기까지만 그리긴 했지만 한없이 올라갈 거거든. 쭉 한없이 올라가니까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상수거든. 그럼 변하지 않는 상수가 최대값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한없이 쭉 올라가고 얘도 한없이 쭉 올라가는데, 맞아? 그래서 최고차 양수인 경우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일 낮은 최소값만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 좌표, 꼭점의 y좌표가 제일 낮은 값을 갖는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반대로, 자, a가 음수였다라고 한다면 뭐야? 제일 높은 y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만 있고, 이때는 최소값만 존재하는 상황이란 거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상황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 내가 만약에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수 전범위면, 자, 최고차가 양수인 경우는 최소값만,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는 최대값만 존재해서, 이때는 최대값은 없고, 이때는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범위를 줬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꼭지점 좌표가 있잖아요. 꼭지점 좌표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그죠? 그럼 인생의 굴곡이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계속 인생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좋겠지만, 알았죠? 그럼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감소하다 한 번쯤 꺾이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가 여기를 포함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만약에 그럼 내가 봐봐. 이 대칭축이다라고 하는 여기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끊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쨌든 간에 감소만 하잖아. 맞아? 감소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대값, 이런 경우에
채속값만 존재하지. 맞아? 그럼 이차 함수의 성질을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형태의 범위란 말이야. 맞아? 마찬가지로 범위가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쳐봐. 그럼 그래프 어떻게 해야 돼? 증가만 하잖아. 증가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채소값이고 여기서 대값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번쯤 꼭지점 좌표를 포함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 끝에서 최대차수를 갖는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고 이 범위가 다 왼쪽에 있었으면 증가만 하는 상황이라서 왼쪽에서 작은 범위에서 최소, 가장 큰 범위에서 대를 갖는 상황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고 범위가 나왔다고 한다면 감소만 하는 상황이니까 제일 작은 x값일 때 최대, 제일 큰 값인 x값일 때 최소를 갖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이차 함수의 성질을 살린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뭐야? 대칭축을 포함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나아지냐면 보통의 경우는, 자, 일단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최고차가 양수라고 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이차 함수의 성질을 살린 대칭축이 쫙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범위를 어떻게 포함했냐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요 범위를 포함했는데 범위가 x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라고 쳐봐. 그러면 자, 이 범위에서 내가 여기에서 뭐 p부터 q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범위에서 제일 낮은 y값과 제일 높은 y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민감한 부분은 뭐겠어? 당연히 양쪽 끝과 범위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이 높이가 중요한 거겠지. 맞아? 그지? 근데 이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인 함수라서 우리가 다 그거를 꼭 PQ를 넣어봐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어차피 꼭점 좌표가 있을 때 이 대칭축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간격만 보면 되죠. 이 간격을 보면, 자, 이 꼭점에서 어차피 좌우 대칭인 모양이라서 이 대칭축에 대하여, 그지? 그럼 내가 이 대칭축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좌표일 때가 더 적게 조금만 가면 더 적게 올라가고, 많이 갔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꼭점을 포함한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멀리 떨어진 좌표일 때 더 많이 올라가서 이때가 최대가 될 거란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최소값 보통 m이라고 쓰죠. 스몰 m. 여기는 최대값 라지 m에서 꼭점 좌표에서 스몰 m. 그죠? 맞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x좌표에서 최대값인 라지 m을 가질 거란 얘기죠. 이때 가까이 값은 함수식에다가 대입해서 y값을 찾으셔야 하고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를 함수로 본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본 거야. 그래서 넘겨서 보자면 뭐야?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빼기 y는 빵이라고 본 거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x가 실수가 되어야 한대. 실수란 표현은 보통 집합으로 봤을 때 이제 r이란 집합 기호로 많이 쓰죠. 그래서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 2차항 계수가 있고 1차항 계수가 있고 여기에다 상수항 취급을 한 거지. y까지도 상수항 취급을 한 거야. 그래서 는 빵이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본 거거든. 그러면 이 방정식으로 본 거기 때문에 여기서 x가 실수가 되려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여기서 x가 실수가 되기 위해선 판별식. 여기서 판별식은 뭐야? 여기서 판별식은 뭐가 돼요?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의 10꼴인데 여기서 b는 b고 말 그대로 빼기 4의 1차항 계수가 a이고 상수항은 여기 다죠. x가 없는 항. 맞아? 이걸 전개한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결과도 이 식이 뭐가 돼? 부등식이 되지. 부등식을 풀다 보면 여기서 y값에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는 문제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가지고 판별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유액이고요. 그럼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나오는 얘기가 산술기하를 준비했는데요. 산술기하. 자, 산술기하 조화로 배우죠. 원래 고1 때 배우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뭐 어떤 분야에 따라서 약간씩 적용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익숙한 평균은 산술 평균이에요. 그리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가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자, 일단 뭐 기본 내용은, 자, 양수 조건일 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평균, 두 개 평균 되면 이렇게 냈잖아. 이걸 산수의 평균, 이렇게 쓰는 걸 곱하고 루트치에다 기하 평균, 이렇게 쓴 걸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데, 등호는 둘이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근데 산술 기하 여기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의 접목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큰 구조 보면 합과 고배 구조야. 여기는 합이고 여기는 고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 조건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이 합, 그리고 요 곱, 요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산술 평균이 이렇게 되고 기하 평균이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잘 쓰기는 않고요. 분수 싫어하잖아. 그러다 보니 보통 이를 넘겨서 쓰죠. 그래서 뭐냐면 a 플러스 b는 넘어가서 2 루트 ab 이렇게 해서 많이 응용을 하죠. 그럼 등호는 그래서 어차피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합과 고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인데, 이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고정된 값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합과 곱 중에 하나가 100% 뭔가 고정된 상수가 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도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알았지? 근데 요 놈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합과 고배 구조지. 그럼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고배 구조란 말이야. 맞아? 루트 안에 있기도 하고 2도 곱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산수의 기하를 쓰는 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있어요. 힌트가 되는 게 있는데, 어떤 형태의 구조가 되냐면, 봐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 일단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상황 중에서 양수 조건일 때 접목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일 때 써먹을 수 있는 최대 최소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합과 또는 고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 또는 곱이 일정한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일정한 상황이 생겨야 돼.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세 번째 항상 최대 최소와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연관된 문제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산수의 기하가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문과 쪽 계열을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최소에 낼 수 있는 범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자, 요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죠. 자, x가 양수래. 가장 기본 문제를 쓰자면 이런 거죠. x가 양수인데 x 더하기 x분의 4를 구하래.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합의 구조잖아. 근데 여기 뭐냐? 합이고 얘는 곱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x를 위아래로 역수를 취해놨지. 그러면 그냥 곱하면 어떻게 돼? x가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뭐냐면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루트 얘는 기본이야. 알았어? 기본이 되고, 그럼 둘이 곱해서 쓰면 어떻게 돼? x랑 x분의 4를 곱해서 쓰면 여기서 어차피 x는 어떻게 돼? 약분되잖아. 그지? x가 약분되니까 곱이 일정한 상수로 돼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루트 4가 얼마? 2의 제곱이 2로 나와서 최소값이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가 합의 최소값은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등호가 언제라고 했어? 둘이 같을 때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둘이 같을 때 4가 나왔으니 이 4라는 값을 둘이 나눠서 각각 2씩 나눠 먹었을 때란 얘기겠죠. 이 값을 푸나 이 값을 푸나 상관없겠지만 어차피 여기 계산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지? 그러면 응용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서 x 하나만 나오긴 했지만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의 문제가 이런 식인데요. 일단 자, x가 양수고, 자, 이제 두 문자를 쓸게. y도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4y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얼마로 갈까요? x분의 4로 갑시다. x분의 4에 y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각자 산수의 기하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얘가 최소인 순간 얘도 최소냐가 되냐가 안 되냐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전개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먼저 약분하면은 4가 되고, 그죠? 요거 먼저 계산하면 4가 되고, 맞아? 그 다음 요거랑 요거를 계산 어떻게 돼? y분의 x가 되고, 더하기 요거 하면 x분의 16y가 되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상수가 8 나왔잖아. 자, x를 먼저 쓸게. 그럼 x분의 16y고 여기는 y분의 x란 말이야. 맞아? 합은 8은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서 딱 보면 xy가 다 역수로 돼 있죠. 그럼 뭐야? 합이긴 하지만 곱하면 xy가 약분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산수이기에 의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2루트 쓰시고요. 그래서 뭐야? x분의 16y 쓰고 여기서 y분의 x를 써. 맞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 x 약분되고 y 약분되지. 맞아? 그럼 얼마야? 16은 일단 나오는 제곱수를 써놨어요. 그래서 4의 제곱은 4로 나오지.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8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양변에 똑같이 8이 더해져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놈의 최소값은 지금 8이긴 하지만 8이 더해져 있으니까 8이 더해져서 최소값은 얼마야? 16이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둘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잖아. 산술기에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둘이 같아서 16이 나온 게 아니야. 둘이 같아서 뭐가 나온 거야? 8이 나온 거잖아. 8을 그래서 반반씩 나눠 먹어서 4씩 나눠 먹었을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호는 언제야? 여기서 보면 이걸로 갑시다. 이게 더 편하니까. y분의 x가 4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뭐야? 따라서 x는 4y가 될 때, 이런 등호가 성립할 때, 이런 식이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술기하는 접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주제로 나오는 거니까 산술기한 많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를 지수 아니면 로그 다양하게 접목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수꼴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개념 설명, 단원별 개념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 자, 세 번째 주제 뭐가 있냐면, 자, 미분을 이용한 최대체소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봤을 때 고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고학년의 개념이야. 자, 뭐냐면, 자, 여기 개념만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미분이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미적분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게 이제 많이 어렵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학을 포기하고 뭐 그런 애들 많다라는 얘기 들었을 거야. 근데 자, 미분에 이용한 최대체수다라고 나오는데, 미분의 정확한 의미는 결과적으로 보면 접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자, 접선의 기울기 의미인데, 이 미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까지 그렇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미분한다는 표시를 우리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프라임을 쓰거든요. 그래서 f 프라임 x에서 이렇게 쓰고, 아니면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근데 이 식의 의미가 어떤 점? 그래서 x, fx라고 하는 이 함수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 근데 이 기울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미분의 정의이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기울기의 부호를 가지고 아는 거야. 그래서 자, 봐봐. 내가 하나의 그래프를 예를 들자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쳤을 때, 미분은 보면은, 자,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런 점이 있어. 여기서 접하는 기울기를 쓱 그다 보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이런 점이 있었어. 이런 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가 있는데, 자, 값을 보지 말고요. 자, 어차피 증가하는 직선이 이거 보는 뭐야? 얘 기울기의 부호는 양수지. 맞아? 근데 감소하는 데가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접하는 기울기를 쭉 그렸다고 친다면 어쨌든 여기에서의 기울기의 부호는 뭐야? 음수지. 맞아? 그러면 중요한 민감한 점이 하나 보이겠죠. 바로 요런 점. 증감이 꺾이는 요런 점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 나오겠어? x축과 평행한 얘 기울기가 뭐 나와? 빵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의 기울기는 빵이 나올 거라고. 맞아? 이해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미분은 기울기의 의미긴 하지만 부호에 집중을 하면, 이놈의 부호에 집중을 하면, 부호에, 알았어? 그러면 뭐냐면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요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 증가 감소를 알 수 있다 보니까 미분의 계산은 여러분 추후에 다시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증가 감소할 수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하냐면 함수가 어디에서 부호가 바뀌는지에 따져서 그래서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 저학년일 때는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2학년 올라가서 뭐 기수, 로그, 삼각함수 막 배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미분을 이용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맞아?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럼 똑같은 거. 2차 함수랑 다른 게 아니야. 2차 함수는 미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알았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식이건 간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 아니면 글을 섞어놓은 식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도 우리는 도함수 아니면은 뭐 다른 한 번 더 해서 이계도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다며. 맞아?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한된 범위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의 뭘 찾을 수 있어? y값 꼭 집어야 되죠. y값, y의 높낮이죠. 당연히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미분을 이용한 방법을 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알았어?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수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므로 범위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해당 범위 내에 가장 높은 y값과 가장 낮은 y값에 대한 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을 이용하는 게 또 최대 최소의 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거 잘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어? 자, 네 번째. 자, 요 놈은 이과생들한테는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이과생한테 해당 범위가 포함된 적은 없고요. 이공계열 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은 미적분이라는 주제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합성을 이용한 최대 최소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 사인과 코사인이 있어.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중요한 건 같은 각인 거죠. A, B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같은 각인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합쳐서. 그래서 합쳐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A하고 B가 있는데 X좌표 앞에 A, B가 있는데 보통은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고 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사인으로 많이 합성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연관된 내용을 배우고 나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식을 봤을 때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거 있죠. 그럼 내가 갑자기 생뚱맞게 A하고 B하고 세트하는 문제에 주어진 건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왔어? 알파라는 게 나왔지. 알파. 이 알파 어떡하냐고. 맞아?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찾냐면 사인으로 합성하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A하고 B를 X좌표, Y좌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봐봐. 일단 A, B 양수 잡아볼게요. 여기 X, 여기 Y축 원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A하고 B를 찍어. 그럼 쭉 해서 이렇게 여기 이 점 있죠. 요 점이 핵심인 거야. 그러면 이때 원점하고 쭉 이었을 때 알았죠? 쭉 이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가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도 쭉 이어서 보자면 뭐야? 쭉 이어서 보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보이죠? 코사인 알파는 각 끼고 노는 거죠. 요렇게. 사인 알파는 요렇게. 맞아? S자. 그지? 필기체로 쓴 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요 각이 알파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 B를 찍고 찾으면 알파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알파가 특수각이면 직접 몇 도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알파에 대한 정보를 담아줘야지만 논란이 없겠죠. 그래야지 뭐 풀이를 봤던 사람들도 얘가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걸 알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로 합쳤어. 그러면 봐봐.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주고 해서 빨리 끝낼게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사인 세타 빼기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있다라고 쳐봐. 알았지? 그럼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걸 하나 합칠 수 있는데 거의 자동으로 가요. 루트
여기 앞에 1이니까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오고, 아무 생각 없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를 쓰라고. 알파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는 쳐다봐야 되겠지만, 그지? 알파에 대한 거 어떻게 찾아요? 바로 어떻게 찾아? 여기서 보면 사인 앞에가 x 앞에라고 했죠. 여기 1을 찍어요. 1을 찍고요. 코사인 앞에 나온 요거 놈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을 찍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x축에다가 수선 내리고 쭉 그으면 요각 있잖아요. 요각이 지금 알파에 해당되는 각이라고. 근데 각은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특수각이지 않아요?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 루트 3이고 요 길이는 2고, 맞아? 그럼 이게 몇 도야? 알파가 지금 60도잖아요. 맞아요? 라디안으로 보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맞아? 그래서 알파가 특수각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 앞에 거 계산하면 앞에 루트 4니까 2가 되고, 맞아? 사인 세타. 자, 근데 각이 음수야, 그지? 음수야. 내가 일단 이 특수각을 양수로서 쓰긴 했지만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빼기 3분의 파이라고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쌤, 이게 왜 최대 최소예요? 자, 문제 이거죠. 여기서부터 사인은 아무리 커도 1을 넘어갈 수 없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범위만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1을 곱했잖아. 맞아? 물론 여기서 세타의 범위가 바뀌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수 전범위라고 했다면 얘는 제일 커도 1이에요. 그럼 2를 곱하면 어때요? 제일 큰 값은 2고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에 접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를 보면 도형 문제에 더 많이 적용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더 들어줄게. 자, 뭐냐면, 자, 이렇게 반원을 그릴게요. 반원을 딱 그렸을 때, 자, 여기 A, B라고 잡고, 한 변의 길이를 얼마로 잡을까요? 한 변의 길이를, 4로 잡읍시다. 자, 4로 잡았을 때, 여기 위에 이 반원이 어딘가 점 P가 있어. 그럼 쭉 이었을 때, 자, 원의 성질을 직각이 되지. 맞아? 직각이 되지. 맞아? 그러면 내가 이 둘 중에 여기 하나를 각을 하나 잡아볼게요.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건 끼고 도는 거니까 요 길이는 4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길이는 4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이해했어? 알아들었어?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 거죠. 자, 문제에서 좀 바꿔내면 3AP의 길이 더하기 4BP의 길이에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3AP는 뭐야? AP의 길이는 이쪽이니까 4 코사인 세타고, 맞아? 이거는 4에다 BP의 길이는 4 사인 세타죠. 맞아? 그러면 귀찮으니까 4는 묶어냅시다. 그럼 뭐야? 3 코사인 세타하고 4 사인 세타가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야? 각이 같잖아. 각이 같고 앞에 숫자만 다르죠.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합성을. 그래서 뭐야? 여기에서 자, 사인으로 합성을 하는 거니까 루트 4제곱 플러스 3제곱을 쓰고, 맞아? 사인으로 합성을 하니까 가격이 자동이야. 이렇게 알파, 그지? 알파에 대한 거 찾아야 되잖아. 알파에 대한 정보는 사인으로 합성했으니까 사인 앞에 4 찍고요. 그 코사인 앞에 3 찍어서 3을 찍어서 요렇게 점 찍고 요 점을 이었을 때 요 놈이 알파에 해당되는 각이란 얘기지. 이해했어? 맞아? 근데 알파가 여기서 보면 특수각은 아니거든요. 특수각은 아니게 내가 따로 적어줄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식으로 만들어낸다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 세타의 범위가 P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세타는 그래도 0보다는 크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90도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해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는 알파라는 각이 이렇게 있잖아. 사인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이 값이 90도만 되면 되는데, 그럼 세타가 요만큼만 채우면 90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최대값은 1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5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20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인데 얘가 최대값 1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가장 주어진 도형의 길이 가지고 최대값을 찾으면 이게 1이니까 그때 최대, 그래서 20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최대 최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가지를 접목을 했거든.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죠? 맞아요? 두 번째는 양수 조건인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맞아? 세 번째는 미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 네 번째가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한 최대 최소입니다. 그럼 이게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식을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봤을 때 요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오신다라고 보셔도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최단거리 문제는 또 다른 얘기긴 하고요. 그래서 이 최대 최소의 주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중에 뭐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문제를 파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최대 최소와 연관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윤서도 그렇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